오늘 저녁 6시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이 끝났습니다. 네, 대선 19일 만에 열린 회동으로 의제를 정하진 않고 만났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과 당선인의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었고 회동 시간 역시 2시간 반 넘게 이어지면서 가장 길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회동 결과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일단 이 회동에 어떤 의미를 두 분께서는 좀 부여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례적인 게 여러 번 있었죠. 우선 가장 늦은 회동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16일 날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 4시간 전에 이렇게 연기되어 버리는 추후에 이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었고 또 회동이 지연되면서 계속적인 새로운 이제 안건들이 추가로 막 돌출되면서 이러다가 진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심지어 있었는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를 들어 의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과 이런 것보다도 우선 일단 만나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좀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세세한 내용은 이제 토론을 하면서 좀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로 실제로 만남 없이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한때 아슬아슬했죠. 지켜보던 국민들도 충돌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 이를테면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계속 쓰겠다 이런 말 나왔을 때.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다 보셨겠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의 발표 문면만 보자면 저는 딱 이 6글자로 집약하고자 합니다. 예. 두 사람 다 상호 최대 존중하겠다. 네.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윤 당선인이 국정은 여지껏 축적의 산물이다. 과거 정부 잘한 것 계승하겠고 그렇지 않은 건 재검토하겠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저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달라 그랬고 집무실 위치를 정하는 것은 100% 차기 정부의 몫이다. 네. 어디로 결정하시든 나는 저기 하겠고 예비비 예산 집행하는 것도 따져는 보겠지만 최대한 협조하겠다. 아마 머지않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거나 인사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 대통령이 할 것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따로 말하지 않고 예. 차기 당선인이 새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 역시 현 대통령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최대한 협조하고 알아서 잘 하시라. 그래서 넥타이 선물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꼭 성공한 정부 만드시길 바란다 그랬고 건강 빌었다. 아마 두 사람의 회동은 가장 늦어졌지만 회동 시간은 가장 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께 늦어진 회동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두 사람 다 최고의 오늘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오늘 조금 전 저희 뉴스 시작 직전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오늘 회동에서 있었던 내용이 가지고 올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간 35분 넘게, 그러니까 36분가량 이 만찬이 진행이 됐고 독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독대 없이 4명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넥타이도 선물하면서 잘 해주시라라는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의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에 오늘 만남이 좀 충분했다라고 이 교수님 보십니까? 우선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 어떤 진통을 겪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지만 이것을 발표했을 때 여러 가지의 이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브리핑에서 뺀 것인지 이거는 예. 뭐 추후에 좀 더 취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확인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어쨌든 뭐 회동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진 걸 보면 좀 많은 이야기는 좀 나누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아까 장제원 비서실장의 얘기에 따르면 뭐 토리 얘기도 하고 과거에 뭐 인연들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뭐 길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 예. 실제로 그래도 2시간 36분 대화를 했다는 거는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대화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이명박 당선인과의 이제 그 회동 이 부분이 이제 2시간 10분이면서 만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 딱 배석했고 예. 그때 비서실장으로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제 함석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모델로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회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 2시간 36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는 발표 내용이 너무 적어서 예. 좀 정확하게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용산의 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만 조금 내용이 있었지 뭐 인사 문제라든가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 뭐 여러 가지 거론되어야 될 부분들이 전혀 내용이 없어갖고 뭐 어떻게 평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평론가께서는 뭐 어떻게 분위기가 안 좋거나 서먹서먹하거나 서로 미묘한 문제를 말하기 껄끄러웠다면 네. 2시간 36분까지 꽤 긴데 밥 식사하고 뭐 반주도 조금 곁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힘들겠죠. 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각자의 위치와 권한을 최대한 예우하고 존중하는 게 관철이 됐다면 예, 예. 아마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입장에서 더군다나 비서실장들을 양옆에 둔 채 무엇을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면서 각자 비서실장들을 배석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도중에 사람을 물리고 두 분만 독대를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분위기상 자연스럽지 않는다고 보면 껄끄럽거나 미묘한 문제들은 실무협의선에 계속 맡기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전권을 실어주고 그들이 충분히 프리핸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북돋워 주자. 아마 이쯤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오늘 그 조금 전에 장제원 비서실장이 아주 미묘하거나 그것을 발표해서 한두 가지를 청와대 측과 합의하에 뺐을 수도 있겠지요만은 네네. 그게 나중에라도 행여나 뭐 동티가 날 수도 있고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뺄 것 같지는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 아주 구체적이고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나눴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표현이 좀 명확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가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파악하겠다. 어떤 의미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예. 볼 수 있냐면 사실 그 청와대의 메시지는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거는 뭐 존중한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국방의 어떤 공백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아예 국민이 상정을 안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또 이 메시지 또한 일관성이 또 청와대의 메시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집무실을 뭐 이전하는 것은 그건 이제 차기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본인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산은 따서 보겠다. 이러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걸 또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이전은 뭐 용산 이전은 뭐 존중한다. 네. 그리고 예비비는 잘 따져서 바로 승인해주겠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오늘 그 메시지만 봐갖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이제 청와대의 의중을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 상대적으로 사면이라든가 뭐 정부 조직법에 대한 얘기, 인사권에 대한 얘기보다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건 그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재 정부 협조해 주기로 했구나라는 정도의 좀 긍정적 메시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5월 10일 이제 취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수위에서 밝히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걸리는 한 20여일,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 25일에서 절대 시간으로 한 45일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있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승인해 줘야 그나마 취임 이후에 통이동에 있는 이제 금융 이제 연수원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마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승인될지 그것이 승인됐다면 사실 이 오늘의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의 내용 중에 예. 많은 부분이 좀 비어 보이지만 내일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 부분이 만약 예비가 통과됐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상당히 긴밀하게 더 이야기됐던 합의가 가능했던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추론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협치에 뭐 물꼬를 트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뭐 비슷하게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기존 청와대 입장에서 많이 진전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 이유로는 이를테면 청와대가 처음에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는 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이자 굉장히 묵직한 이유는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이고 전임자와 대통령 후임자 사이에는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버튼이 인수 인계되어야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때마침 북한에서 계속 ICBM 등 발사체가 계속 발사됐기 때문에 예. 한반도 주변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고요. 그랬는데 오늘 적어도 발표 문안을 보면 그런 얘기는 싹 빠져 있고 철저히 차기 정부 몫이고 예산은 당연히 꼼꼼히 따지죠. 예산 신청하는 건데 그 꼼꼼히 안 따지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예. 나라 돈이고 국민 세금이니까. 그래서 따져서 협조하겠다 그랬고 윤 당선인이 많이 좀 도와주시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포괄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죠. 이건 뭐 정례적인 건데 아마도 상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이 되면 지금 496억 일단 예비비로 올렸던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그 이후에 또 추가 뭐 요인이 생겨서 증액이 됐는지까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496억 이미 청와대에 건너와 있는 그거라면은 뭐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청와대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많은 면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바뀌고 있다. 그 괜찮게 풀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앞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언급도 하나 없었는데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 말은 많은 시간 중에 이 관련된 논의가 좀 시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박수현 수석도 언론에서 많이 브리핑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안보 공백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메울 건지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설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도 예비비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서로의 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자세히 다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 이제 직무를 직접 하시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국방부 이전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아까 그런 이제 메시지도 있었는데 안보 관련한 논의했고 누수 없이 협의해 가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봐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좀 다뤄졌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이동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근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뒷맛이 좀 개운하지 않은 게 결국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또 이철희 정무수석이 추후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해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내일 국무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회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내일 국무회의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후속적인 내일의 상황을 좀 봐야 정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누구나 아시다시피 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오로지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정치적으로 건의 형식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몫이고 그건 나중에 5년 후에 윤 당선인, 그때는 윤 대통령이겠죠. 윤 대통령도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할 뭐 이런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현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히 존중하는 태도를 윤 당선인이 보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면권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 나오지 않았다고 장 실장은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으로서 재임하시는 임기까지는 철저히 행사를 하십시오.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의사 표현으로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 예비비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건 대통령과 당선인들이 만나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예. 그런 건 실무진에 당연히 맡기는 것이지 협조할 테니 마침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니 걱정 말고 돌아가십시오. 제가 상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현직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네, 윤 그런 대통령 건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부분은 아마 대통령으로서 이제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도 언젠가는 임기 말에 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 다음 당선인이 또 있겠죠. 그 당선인의 2달 인수위 시절에는 그러니까요. 또 이와 같은 예. 것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 적도 있죠. 나는 그때 가면 아예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며칠 전에 밝힌 적도 있는데 예. 아무튼 역지사지를 서로 잘 상소한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제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 역시도 대통령에 대한 존중 차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부정적 톤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체 거론이 없었다.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전 다뤄졌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한 저는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기대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다. 의견을 존중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를 했을 때 실제 임기 말에 어떤 사면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강하게 이제 일체 거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저는 이견이 있었고 이것은 언급하지 말자라고 그 안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예. 오히려 거론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좀 확인이 돼서 이번 브리핑에서는 발표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봤을 것이다. 이런 전혀 다른 해석을 좀 내주셨습니다. 인사 문제 역시도 이번 만남에서의 주요 충돌 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인사 문제 역시 이번에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이철이 장제원 이 실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뭐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계속 협의해 나가달라 이랬죠. 긴밀히 협의해 달라 이 말은 앞으로도 상호 양측의 의사를 조율하거나 상대의 의중을 타진할 의사는 조금 있다고 상호 인식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두 실장들로 하여금 정무수석과 실장들로 하여금 계속 긴밀히 얘기하라고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예. 구체적인 인사 건건에 대해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메모해가면서 또는 직접 거론해가면서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반영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소통 채널은 계속 유지하자. 그리고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예. 예. 그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그 라인 그동안 이 실무 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사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겼고 때문에 실무 라인을 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발표를 보면 이 두 실무 라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다음 논의 과정부터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선 그 두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현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의 충돌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혹은 반영하지 못하고 독단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혹은 감정으로 문제를 어렵게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교체되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두 분은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네. 그러나 당선인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실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저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렇게 재신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두 분이 나머지 문제를 다 조율해 달라는 거는 그동안 뭐 일부 잡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메신저 역할은 저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뭐 그 두 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꼬였다 이런 점은 이제 이번 어떤 이 건으로 해서 저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신구 권력의 어떤 조율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 간다는 게.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큰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란 정당의 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지금 바로 이제 두 달 후면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워낙 예민한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어떤 연관성 속에서 거론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제 실무적인 조율에 대한 책임을 또 명확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들은 두 분의 이제 관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일단 오늘 분위기도 상당히 뭐 화기애애하고 좋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얘기들이 이제 오갔을지가 이제 궁금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부분들만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질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두 사람이 오갔을 어떤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2시간 50분이라는 2시간 반 넘게 이렇게 회동이 네. 긴 시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좀 이 가벼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벼운 질문이신데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 두 분, 문재인, 윤석열 이 두 분만큼 기구한 인연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짧은 시간 안에. 일테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연이어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적폐 청산 수사도 가장 앞서서 나갔고 그러다가 조국 수사를 기화로 해서 이렇게 서먹서먹한 걸 훨씬 지났죠. 예. 이제는 다른 정파 진영의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서 만났던 거 아닙니까? 불과 2년이 채 안 된 사이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편치 않아 할 요소는 참 많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수인계 뭐 회동이 늦어지니까 사람들 다 상상이 그리 건너뛸 수밖에 없었잖아요. 많이 어색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마 그래서 더 배석인 두 사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스무스해지거나 윤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싶기도 합니다. 두 사람만 딱 하면 글쎄요. 누가 가끔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해도 좀 쉽지 않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엔 뭐 건강 얘기 좀 했을 것 같고요. 퇴임 후에 뭐 하시겠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내가 해보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24시간 근무 체제고 참 스트레스가 많은데 맞아요. 짬짬이 네. 어떻게 좀 잘 릴렉스하는 거 좀 귀하 당신 마음대로 그대에게 맞는 걸 좀 해보라 뭐 이런 덕담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예, 네. 그런 얘기들도 나왔을 수 있겠네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 전혀 없는 게 사실 배우자들 얘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질의에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 여사도 지금 그 명품 옷 때문에 또 지금 화제거리고 또 사실 그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얼마나 선거 과정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또 그런 얘기 좀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싶고 그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했을 때 이틀 만에 회동하고 나서 사흘 만에 부부 동반으로 또 식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두 배우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네 분이 식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 기회에 또 김건희 여사도 좀 국민들 앞에 모습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질의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그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예상은 됐었는데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추경 관련된 부분.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역시 이제 실무 라인에서 서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당선인도 시급한 현안이다라고 강조를 그럼요. 했던 만큼 이번에 당선인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당선인이 그 얘기 꺼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꼭 해주고 가십시오. 마치 요청하는 형식이지만 강하게 이렇게 진언하는 어떤 톤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선인은 아마 틀림없이 꺼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부터 추경 50조는 국민을 향해서 여러 번 해왔던 것이고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찬성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야 진영을 떠나서 추경 코로나 손실 보전입니다. 손실 본 것을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그 보전에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현 정부에서 추가 추경은 없다고 입장을 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면 꼭 못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미리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새 당선인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집행이 될 수 있게 좀 협조를 바란다. 저는 이런 정도의 말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그 세출 항목, 그러니까 예산안에서 돈 쓸 것을 줄여가지고 그걸 아껴서 쓰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이 604조인데요. 이 중에 한 320조, 반절이 조금 넘는 돈은 다 고정경비입니다. 인건비, 뭐해서 도저히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300조에서 50조를 만들어내려면 30%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돈입니다. 그래서 실은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정부나 부총리 경제부처에서 책임 있는 용단이 필요한 것이고 아마 그 점에 대해서 현 대통령의 협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의 언급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거론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뭐 의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 다뤄질 내용들의 꼭지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꼭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추경 예산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요구하는 50조 그것도 국채 발행이 아니라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그 현재 예산을 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로 짰는데 거기를 줄여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을 할 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 중에 뭐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공적 주도의 일자리 이런 거 부분을 이제 정리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그걸 줄여내기 되게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요구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추가적인 그 추경, 더 큰 추경을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쉽게 못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추경을 그때 16조 9천억인가요? 이 정도로 합의를 해서 끝낸 거를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요구했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 언급은 있었을 것이다. 당선인 입장에서는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어려워하고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건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저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추경에 그러니까- 대한 문제 언급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그렇죠. 이게 얘기했죠. 세부적인 이제 질문들이 들어가다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전혀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경 관련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경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